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이고요. 정말 악몽 같았던 하루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정규장 마감 이후에 이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오늘 영상은 빠르게 중요한 정보 위주로 전달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요,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쪽의 이 이슈 노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첫 개장일 오늘에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다들 확신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본장 때는 얼마까지 빠졌죠? 3시 한 반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때까지는 1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지켜줬었거든요. 심지어 밀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도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이 대체거래소가 생기다 보니까 장 마감 이후에도 이렇게 하락세가 심화되더니 현재 삼성전자는 14% 하락, 그리고 지수 자체가 7%까지 빠지면서 국내 증시에 초토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야, 이거는 저는 너무나 심한 패닉셀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탑승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매물대가 굉장히 얇았던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려갈 때도 이 지지받지 못하고 확 밀려버리면서 500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너무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아니, 아시아 쪽 시장을 다 보게 되면 오늘 어땠습니까? 일본은 3% 정도 가량밖에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 쪽도 보시게 되면 뭐 1.43, 홍콩도 1.2%. 자, 이렇게 크게 4%, 5%까지도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장도요, 지난 월요일 본장에서 심지어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이런 어떠한 특별한 악재가 생겼나? 야, 우리나라장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주주분들께서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가지셔야 할 이 마인드 세팅을 오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지금 시작할 건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삼성전자가요, 솔직히 작년 12월, 이때겠죠? 이때부터 올라갈 때랑,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그리고 심지어 2월에도 올라갈 때, 이때 삼성전자, 이 지금의 삼성전자, 이때의 삼성전자랑 지금이랑 바뀐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나빠진 게 있나요? 악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올라갔던 것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주된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던 D램만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뭐가 더 있죠? HBM 부분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이 AI 칩 루빈에도 들어가는 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삼성전자가 D램도 너무 좋고요, HBM도 좋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도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적자폭 축소돼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계속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호재들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사실은요, 이때보다 지금이 더 좋거든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진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상이 있다 없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올라올 때보다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는 만큼 삼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삼성전자를 보유함에 있어서 가져야 한 이 마인드 세팅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바쁘신 만큼 딱 이것부터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힘내자라고 댓글 한 번씩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투매 금지도 한 번씩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투매예요. 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안 좋은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의 비중이 좀 적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타점을 잘 잡아서 추매,
비중을 늘리는 추매 혹은 재진입까지도, 자 정리하셨던 분들은 재진입 타점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항상 영상 초반에 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는 이유가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도 있지만, 유튜브 정책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요, 다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께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혹여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투매를 내보내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꽉 잡아 드릴 테니까, 어떻게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내자 혹은 투매 금지 한 번씩 적어주시면서 영상 바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 종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일장은 어떠했느냐? 아시다시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7조가량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 7조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조 4천억가량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야 작년에 이제 코스피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인 어디요? 3,000포인트도 제대로 뚫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박스피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무서웠던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요즘 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은요, 언제부터 나왔죠? 1월 달서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땠죠? 이전에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됐던 2020년도, 2021년도랑은요, 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일컬었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올라갔던 그 시기랑은 지금은 아시겠지만 체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질 개선이 됐어요. 바로 우리 코스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하죠. 외국인들이 엄청난 이 매도세를 전환함으로 이제는 매수세로 전환이 되어준다라고 했을 땐 순매수 현물 보유량을 증가시켜주면서 삼전을 견인해준다 혹은 팔지라도 않는다라고 해주면 더욱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1월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아시겠지만 매도로 일관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올라왔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분들 주된 주포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 오히려 이 개인분들의 쌈짓돈으로 삼성전자를 받치면서 올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깔끔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국내 증시의 주포는 이제는 이 개인분들과 기관이 주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6조 1천억까지 들이부으시면서 막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에 올라왔던 게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었던 만큼 이 지지선이 제대로 이제 쌓여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5%가량까지도 14.57%까지도 밀렸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과도하게 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의 상황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2월 2일 이때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14%, 15%까지도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때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기존의 시장이 예측했던 이 비둘기파적인 인선이 예상을 했었지만, 오히려 웬걸 기존에 활동했던 이력이 있던 매파적 사람이 지명됨에 따라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했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죠? 결국엔 말아 올렸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요, 연초서부터는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 국가에 위치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실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셨던 개인분들이 돌이켜보면 어떻게 됐죠? 결국엔 이기셨어요. 이기셨다. 이때도 올라갔고요. 자, 이때도 하락했지만 충격 흡수하고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집중해주세요. 삼성전자에 어떠한 안 좋은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좋다라고 봐요.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다만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 주가에 대한 걱정이 드실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봐요. 아직도요. 왜 그러냐?
또 간혹 가다가 이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 숫자를 토대로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이거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및 관련 장비주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게 업종 평균이 어떻죠? 45가 나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PER, 퍼가 3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종 평균보다도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PBR도 자 3.38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PBR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사실상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에 대해서 주된 요인이 뭘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이거죠. 자,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또 너무 많이 올라온 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저 급한 불은 피해가자라는 이런 심리가 발동하면서 리스크 회피성 이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그럼 단지 그뿐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 줄 수 있을 만한 요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땐 자,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 금지, 그리고 힘내자 꼭 적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감사해요. 일단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중동이죠.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혹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심화가 되는지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 관세보다도 중동 쪽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자, 일단 삼성전자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으로 오늘 놓고 볼게요. 자, 5분봉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5분봉상으로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장 초반에 반등 시도했지만 밀리고 반등 시도하고 밀리고 결국 끝까지 밀렸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림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바로 이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체가 오늘 장 초반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장 초반에 이 개파락 비슷하게 자, 음봉 꽂히면서 시작하고 5분 봉상으로 자, 반등할 것 같았지만 실패하고, 반등할 것 같았지만 실패하고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스닥 지수 자체의 나스닥 지수 선물의 움직임이요, 오늘 삼성전자의 분봉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 내려갔고요, 개파락 떠서 시작을 했고 반등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죠? 중간중간에 나스닥 선물이 올라갈 때 반등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뿐이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반등 시도하고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죠. 나스닥 지수랑 동일시했다, 똑같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나스닥 선물 지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 수익률 최상위권에 위치하여 있다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이 중동 쪽에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를 이기지 못했고, 이기지 못한 많은 날 중에서 하나였을 뿐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너무나 패닉셀이 과도하게 나왔고 이렇게까지 빠질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또 중요한 게 이거겠죠? 중동 쪽 노이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동 쪽에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노이즈가 생겼을 때 필연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를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선물이라고 해서요, 유가 지수 선물 차트를 한번 갖고요, 역시나 얘도 나스닥 지수가 밀리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WTIU 선물이 뭐냐면 미국의 텍사스 쪽 기름을 WTI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국내 증시에서도 가격 보실 수는 있어요. 일단 집중해 주시고, 얘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몇 퍼센트나 올랐죠? 아까 오전에 봤을 때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상승이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은 7%까지도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이게 원유가 한 7% 지금 정도 7, 8%만 올라도 꽤 많이 오른 거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4%만 올라도요,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꽤나 주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란 쪽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함으로써 저번 주 금요일만 해도 이게 얼마였거든요? 장 마감 때 6달러 선이었던 게 벌써 10%가 10%가 넘게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원유가 해칭 테마라고 합니다. 해칭.
그래서 증시가 내려가면 오히려 기름은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이걸 좀 길게 놓고 보게 되면 자 이때 80달러까지도 도달해 줄 것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근데 이때도 왜 그랬냐? 이스라엘이랑 이란, 자 중동 쪽에서 분쟁이 있었을 무렵이거든요. 그때 원유가 이렇게 80불까지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80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처럼 전쟁이 나면 실제로 기름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유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영상 통해서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나스닥 선물 얘도 지금 마이너스 한 2.3%까지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후속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 모두 불태우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의 대형 악재라고 적혀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뭐 뉴스 다 틀면 이 호르무즈 해협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는 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다시 한 번만 더 설명 드려볼 테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원유 유조선들이 지나다니는 백길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더라도 여기를 막고 군사적 점거를 하겠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유조선을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중동 쪽에 원유 생산국, 뭐 사우디도 있고 아랍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뭐 기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적어도 이 배로 다니는 이 해상 운송로가 막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나다니는 전 세계의 원유 해상 운송 물량 중에서 20%에서 30%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안 되게 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장도 포함이고요. 일본, 뭐 아시아의 중국, 항생 전부 다 포함이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너나 할 거 없이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7%, 8% 코스피 지수가 빠졌냐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솔직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또 워낙 가파르게 올라와 준 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골들이 더욱더 부각되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봉쇄가 된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란 쪽에서 여기를 봉쇄한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보니까 이런 찌라시가 계속 돌면서 뉴스가 나와요. 그랬을 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급환불은 피해가자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삼성전자 같이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국내 증시의 상승은 여태까지 유례 없었던 최초의 엄청난 폭등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미친 듯이 올라왔던 것 뿐이고 내려갈 때도 예상 외로 하락이 컸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이번 조정이 심화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 타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이 기술주들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샌디스크, 얘네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내일 삼성전자 많이 빠지기는 했기 때문에 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국내 증시 변동성 엄청난 거 이미 다들 보셨을 겁니다. 2월 26일 날 11%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11% 올라갔다고 14% 빠지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땐 11%씩 올라올 때 좋다고 하다가 내려갈 때 14% 빠지면 큰일 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으시겠죠? 올라올 때도 급하게 또 워낙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종목인 만큼 이제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더 확대가 돼서 낙폭이 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대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해 보고요. 확인되는 대로 단체 문자 통해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내용이 잠깐 또 샜는데
중동 쪽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의 위협이 겹쳐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나온 미국 측 뉴스입니다. 아직 가장 센 공격은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미국의 기사를 토대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마코 루비오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권 교체가 미국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관점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이거죠. 자,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그리고 이 핵폭탄 기술, 자,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게 미국의 목표이다 보니까 일단 어쩌면 전쟁이 또 장기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작용하게 되면서 기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좀 가져온 건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전쟁이 증시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이 얼마나 클까? 라고 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역사적인 지난 4차례의 중동 전쟁의 역사를 토대로 미국 증시죠, 이 S&P의 주가 변화율을 비교한 캔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파란색은 전쟁 당일의 등락률이고, 자, 핑크색은 일주일, 1개월 후, 자, 전쟁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1, 2, 3, 4차를 평균 내서 봤을 땐 전쟁 당일날은 조정이 나왔지만 일주일과 1개월 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회복하고 심지어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이렇게 있을 때는 하락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요, 결국 이 전쟁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락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끝나고 나서 왜 회복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요,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최근 반도체 섹터의 흐름 너무나 좋았죠. 디램이나 이쪽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내의 주식시장, 증시를 가만히 냅두고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죠? 네, 이 기사가 3월 1일 날 나온 기사고요. 하메네이가 죽자마자 이 금융위에선 필요시에는 100조와 플러스 알파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렇게 자금을 긴급 수혈하게 되면서 증시를 떠받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저는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길게 보면 뭐가 있죠? 네, 이거 있죠. 국내 정책 모멘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돼서 법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당연히 너무나 주주 친화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제정되게 되면 앞으로 기업들이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가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했던 자사주를 유예기간을 둬서 1년 6개월까지도 기다려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를 이끌어간 정책적인 모멘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한 김에 구독이랑 좋아요, 투매 금지, 힘내자 한 번씩 적어주시고,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혹여나 고점의 신호다, 조정의 시작이다, 추세 전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 설명드려볼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을 보면 이 대세 상승주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5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10주선을 지지받습니다.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10주선엔 닿여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타점 잘 잡아서 창식을 꾀해볼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는지, 혹은 시장이 이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지, 중동 쪽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내용들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서 영상 토대로 바로바로 이 내용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투매 금지, 힘내자 꼭 작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나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내가 이번에 타점을, 그러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소리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 다 도와드릴 거니까 간단하게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선배님들 위해서 자, 이번에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종목이 재밌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쭉쭉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10배거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10배거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안 드리겠죠. 항상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선 차트도 있어야 되고 수급도 있어야 되고, 자, 재료도 좋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졌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자,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자, 소액 정도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10만 전자를 외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도 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때도 이런 하락이 있었을까요? 왜냐면 주력이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결국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방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하나씩 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 주시고, 이미 힌트는 다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사장이 자,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M&A를 공격적으로 할 거고 그 중심은 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전장이랑 로봇을 자,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미 다 인수해서 끝난 거 아닌가요? 자,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동안에 인수를 들어갔었던,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삼성전자의 자, 주요 대상 기업 리스트를 봤을 때 얘네는 주력이라고 했죠. 로봇이랑 전장. 그러면 이 기존에 인수했던 기업들과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추가적으로 주력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생긴 이 공백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추후에 인수합병을 고려해볼 만 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자, 집중해주세요.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이런 부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이다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해 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라이다가 뭐냐? 이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사람의 눈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고요. 자율주행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기존에 인수했던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 얘네는 전부 다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다 공장에서 납품받고요,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를 인수하면서 생긴 이런 공백 구간들을 메꿔주다 보니까 자, 얘가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뿐만이었으면 말씀 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도 굉장히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돈 냄새를 맡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자, 이들이요, 근거 없이 종목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랑 링크가 떴던, 네, 아실 겁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자, 얘 주가가 얼마였어요?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에는 90만원까지도 올라가 주었거든요. 그러면 무려 50배까지나 진짜 대단하기는 한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단지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얼마죠? 보수적으로 10배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인수합병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요. 돈 냄새를 맡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 딱 300만 원만 템백어 달성하게 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은 공유 받으셔서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꼭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을 설명드린다 했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템백어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혹시 아직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투매금지 혹은 힘내자 둘 다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꼭 적어주시고 삼성이라고 문자는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만 주지 마세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보내주시면 어떻게 드린다고요? 단체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같이 넣어드리니까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웬만하면 욕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욕들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속상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꼭 내일도